자, 수능 특강 과학기술 지문 9번째입니다. 점도에 따른 유체의 분류.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은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유체에 대한 이야기.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점도는 유체의 흐름을 이해할 때 필요한 기본적 물리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도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냈고, 자, 점도는 유체의 끈적거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알잖아요. 점도라는 게 뭔지 알잖아. 그죠?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를 점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이 끈적이면, 그러니까 점도가 높으면 얘가 잘 흘러갈까요? 잘 안 흘러갈까요? 잘 안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이해 안 될 부분은 없죠. 자, 그림과 같지. 왜 그림인데? 그림과 같이 상판과 합판 사이에, 자, 이게 상판이고 이 합판입니다.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가 있으며 요 사이에 이제 유체들이 있다는 거죠. 유체가 X 방향으로 흐른다.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수많은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층으로. 하판은 고정되어 있어요. 얘는 고정. 상판이 얘가 V의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과학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랑 요 상판이 뭐 마찰이 되든 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힘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찰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죠?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생각을 해보면 누가 마찰을 제일 많이 받을까? 얘랑 가까운 애일 거 아니야. 얘가 많이 움직이겠죠. 얘는 조금 움직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면 얘네도 계속해서 움직일 텐데 그럼 속도의 차이가 나겠죠. 얘가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여기 있는 애들은 얘 영향을 좀 적게 받을 테니까 좀 느리게 움직이고 뭐 그런 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내용이야. 예. 그래서 보면 유체는 V의 속도로 합한 지점의 층에 있는 유체는 0의 속도로 그 사이 유체는 0보다 크고 V보다 작은 속도로 움직인다. 여기 이제 속도를 나타낸 거고요. 유체는 흐름의 방향인 X축 방향으로 힘을 받아 흐름이 생기는데 이때 유체의 층의 면이 받는 힘을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전단 응력이라고 한대요. 아씨, 왜 나누는 거야? 어? 야, 이과 새끼들아, 이런 걸 왜 나누는 거니? 어?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안 나누면 안 돼? 뭐 어쨌든 나눈대요. 그러니까 이제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한 부분이 받는 힘을 따지려고 하는 거겠죠. 네. 어쨌든 나눕니다. 그걸 전단 응력이라고 한대. 각 면의 속도는 y축의 값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y축의 값에 따라 변한다. 각 면의 속도가. 이 말이죠. y축의 값 여기. 자, y축이 이 값이야. 그러면 이 속도고. 이 값이야. 이 속도고. 이 값이야. 이 속도고. 그럼 y축의 값에 따라서 이 속도의 값이 달라지잖아. 그 말입니다. 각 면의 속도는 y축의 값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때 속도가 가파르게 변하는 정도, 즉 y축에 따른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전단 응력이 클수록 크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항상 이게 중요하다고 하죠. 따라서 뒤에도 중요하고요.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어떤 계수를 곱하면 전단 응력이 되며 이 계수를 점도라 한다. 나 이것도 아까 읽다가 욕했어. 왜 그러는 거야, 니네? 어? 왜 그러는 거야? 봐봐.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점도를 곱하면 전단 응력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유체 속도에 점도를 곱하면 전단 응력이 된다. 이 말이잖아. 이렇게 쓰면 쉬운데 유체 속도에 어떤 계수를 곱하면 전단 응력이 되는데 이 계수를 점도라 그래. 왜 이따위로 쓰는 거야, 글을? 어?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그냥 이렇게 쉽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수능에 나오는 글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수능에 나오는 글들은 확실히 좀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그게 그 자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문장 자체를 이상하게 꽈놓고 이러진 않아.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냐고 이거. 그냥 유체 속도에다가 점도를 곱하면 전단 능력이지롱 이렇게 쓰면 되는데 계수를 곱하면 전단 능력인데 이 계수가 점도지롱. 왜 그러냐? 어? 어쨌든 점도가 클수록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진다. 일단은 요걸 보면 유체 속도와 점도는 전단 응력이 일정하다면 얘네 둘은 반비례죠. 그리고 얘가 일정하다면 유체 속도와 전단 응력은 비례하죠.
얘가 일정하다면 점도와 전달 능력은 비례할. 뭐 이런 건 아시죠? 문과님들. 뭐 이과 것들은 당연히 알 거고. 예. 문과님들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수학하잖아 니네도 그지? 곱셈 배우잖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달 능력에 의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 예? 이거는 사실 여기 나와요.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점도잖아요. 그러니까 점도가 커지면 당연히 끈적끈적하니까 전단 응력에 의한 변형이 뭐예요? 전단 응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 가는 이 힘에 의해서 얘네가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속도를 올려서 이동을 할 건데 그거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건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 점도가 크면 잘 안 움직여 이 말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관을 채우고 흐르는 유체는 수많은 원통이 양파처럼 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위의 경우와 원리가 같다. 난 이 문장도 좀 웃긴 것 같아. 그러니까 양파처럼 이런 비유 하지 마 이과놈들아. 쓸데없는 비유. 이걸 양파처럼이라고 한다고 이해가 더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수많은 원통이 층을 이루고 있다. 이러면 이게 더 이해가 잘 돼. 차라리. 관을 채우고 흐르는 유체는 수많은 원통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위의 경우와 원리가 같다. 이거랑 이게 마치 여기에 층층층층층층 원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야. 그 말이야. 양파는 왜 갖고 와? 즉 두께는 같은데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원통이 지름을 달리하며 관의 중심에서부터 층층이 유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관에 맞닿아 있는 원통층에서의 유속이 0이고 관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원통층의 유속은 커지며 관의 중심에 있는 원통층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다. 그럼 얘들아 이 그림에서 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야? 이걸 이해를 못한 친구들은 뭐 여기가 가운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라 그랬어? 관의 중심에 있는 원통층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다 그랬잖아.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부분이 관의 중심이라고. 여기가 관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따만한 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따만한 관.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제일 빨라. 여기가 관의 중심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떨까? 이 부분은 다시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야, 속도가. 이해되니? 왜 그러냐면 봐. 왜 그러냐면 관이 이렇게 있어. 그려줄까? 자, 그릴 수 있을까? 자, 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어. 있고 여기 유체가 흐른단 말이야. 근데 유체들이 이렇게 층이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이렇게 이동을 전달 능력을 받게 하는 거고 얘는 멈춰 있잖아. 근데 우리 파이프가 멈춰 있잖아. 얘네가 움직이지 않잖아. 맞지? 실제로 이제 뒤에 뭐 이렇게 뒤쪽이나 뭐 이렇게 수도를 틀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든가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붙어 있는 부분은 속도가 0이라는 거야. 유속이. 관에 맞닿아 있는 원통층 여기 이쪽 이 벽에 가까운 부분 그리고 요 사이 요 가운데 여기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지. 이해돼요? 가운데가 그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 말이잖아. 관에 맞닿아 있는 원통층에서는 유속이 0이고 관의 중심에 있는 원통층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다 그랬잖아. 그죠? 요렇게 이해를 해야 돼. 여기가 제일 빠르고 요 붙어 있는 부분은 0, 요 붙어 있는 부분은 0인 거야. 그다음 유체는 전단 응력과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정비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로 나뉜다. 사실 이 부분도 보면은 전단 응력과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여기 보면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전단 응력이 클수록 크다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선 또 정비례하냐의 여부에 따라 그럼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또 있단 얘기네. 맞죠? 그럼 이거는 뉴턴 유체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반대로 작아진다는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비례하진 않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전달 능력이 클수록 크다. 기본적으로 이건 맞긴 맞는데 정비례로 커지냐? 정비례까지는 아니고 살짝 변화가 있느냐? 이거 좀 다르잖아. 그죠? 그 차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정비례하면 뉴턴 유체인 거고 정비례하지는 않아. 커지긴 커지는데 정비례로 커지는 건 아니야. 그러면 비뉴턴 유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많은 종류의 유체는 뉴턴 유체로서 속도의 기울기와 무관한 점도를 가진다. 자, 속도의 기울기와 무관한 점도 그건 무슨 얘기야? 이게
일정하다는 거야. 이 점도가. 그러면 당연히 이 속도와 응력은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체 속도의 기울기와 전달 응력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 유체에서는 속도의 기울기와 전달 응력이 비례한 거야. 그러나 혈액, 타르, 플라스틱과 같은 유체들은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아 점도가 변한다. 이게 다른 거지. 자, 얘들아,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점도가 변한다. 얘는 점도가 변해. 그러니까 유체 속도가 달라지면 점도가 변한다는 거야. 근데 뉴턴 유체는 대부분 속도의 기울기와 무관한 점도, 그러니까 일정한 점도를 갖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일정한 상수라는 게 일정하다는 거야.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죠? 밑에 이거 또 나와요. 상수. 그래서 일정한 점도를 갖는다. 이게 뉴턴 유체의 특징이고. 근데 이제 이런 애들, 이런 비뉴턴 유체들은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영향을 받아서 점도가 변한다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비뉴턴 유체라고 하는데, 또한 비뉴턴 유체는 전달 능력이 바뀜에 따라 점도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네. 또한이네. 밑에 잘못 썼네. 또한이구나. 또한이니까 얘들아, 이거는 유체 속도가 달라지면 점도가 바뀐다. 또는 전달 능력이 바뀌어서 점도가 바뀐다.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바뀔 수도 있고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나는 아까 처음에 이해할 때는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닌가? 뭐였지? 전달 능력이 바뀌기 때문에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바뀌고 그래서 점도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 말은 지금 그게 아니야.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 점도가 변할 수도 있어. 또한 전달 능력이 바뀜에 따라 점도가 변할 수도 있어.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밑에 바꿔야겠네. 한편 사실은 내 생각엔 여기서 문단을 좀 나눠주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한편 모든 유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흐름의 특성이 바뀐다. 뉴턴 유체의 경우는 점도는 물질에 따라 속도의 기울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물질의 고유 성질은 물성으로 취급하지만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그 값이 변한다. 그러니까 봐봐. 뭐에 따라는 달라지지 않냐면 물질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는 일정한 값을 갖는 거지. 그죠? 물질에 따라 점도가 달라지진 않아. 이 말이야. 근데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는 달라져. 이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는 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뉴턴 유체의 점도를 말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같이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온도와 압력에 따라 흐름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비뉴턴 유체 중에는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 점도도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도 커지는 유체를 팽창성 유체라 하고, 속도의 기울기가 커지면 점도가 작아지는 유체를 유사가소성 유체라 합니다. 유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유사가소성 유체라 합니다. 또한 비뉴턴 유체 중 전달 능력이 특정한 값 이상이 되어야 유체의 흐름이 일어나는 빙업 유체도 있다. 세 가지가 나왔죠. 이 세 가지는 다 지금 비뉴턴 유체입니다. 그러니까 점도가 변하는 애들이죠. 뭐에 따라?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 점도가 변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얘네는 전달 능력이 바뀜에 따라가 아닙니다. 속도의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요. 일단은 그러니까 속도의 기울기가 변하니까 전달 능력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여기서는 전달 능력 얘기가 안 나왔어요.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 점도가 변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지에 팽창성 유체는 전달 능력이 변함에 따라 점도가 변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팽창성이든 유사가소성이든 빙엄이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다 속도의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 점도가 변하는 것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빙엄 유체는, 자, 요것도 중요한 특징인데, 빙엄 유체는 뉴턴 유체와 마찬가지로 점도가 상수, 변하지 않네. 이건 다른 거네 또. 이거 다른 거다. 그러니까 팽창성 유체랑 유사가소성 유체는 점도가 변하는 애들이야. 아시겠죠? 얘네는 변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빙엄 유체는 점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도가 상수니까. 그죠? 점도가 상수니까 점도가 변하지 않는데, 대신 전달 능력이 특정한 값 이상이 되어야만 유체의 흐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일반 뉴턴 유체와는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뉴턴 유체로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설명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어쩌다 그 다음 얘기가 없기는 합니다. 그냥 얘는 이걸 쭉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자, 내용을 좀 보죠. 정리를 했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요거죠. 요거 잘못 설명한 거. 또는 또는으로 가야 됩니다. 또 여기 대문자야. 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근데 또 사실 빙업유체는 그러면 요거랑 또 관련이 없거든. 그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뉴턴 유체는 요렇다라고 말했는데 점도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빙업유체는 또 상수라며.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또 빙업유체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여기에 빙업유체 이런 식으로 따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점도는 유체 흐름을 이해할 때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별 내용 없고, 점도는 유체 흐름에 대한 저항이다. 전달 능력은 유체 속도 곱하기 점도인데 점도가 클수록 전달 능력에 의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진다. 그다음에 유체가 관을 흐른다고 할 때 관에 맞닿은 부분은 유속이 0이고 중심으로 갈수록 유속이 커진다. 뉴턴 유체와 비뉴턴 유체가 있는데 뉴턴 유체는 전달 능력과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정비례 그죠? 정비례한 걸 뉴턴 유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뉴턴 유체는 정비례하진 않는다는 거죠. 정비례하진 않는다. 대신 커지긴 커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달 능력 잠깐만 유체 속도의 기울기 변화 이게 전달 능력이 바뀜에 따라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변화하죠. 그러면서 점도가 변화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죠? 점도가 더 커지면 속도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비뉴턴 유체의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전달 능력이 바뀜에 따라 또는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변화에 따라 점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는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빙업 유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1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4문단에 들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좀 다르다 해서 빼놓은 거예요. 뉴턴 유체의 점도는 온도 압력에 따라 값이 변하고 점도와 함께 온도 압력도 명시해야 된다. 이것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은 비뉴턴 유체, 팽창성 유체와 가소성 아까 뭐였지? 유사 가소성 유체였나요? 그렇죠. 유사 가소성 유체. 유사 가소성 유체, 그 다음에 빙업 유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고요. 팽창성 유체는 얘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고 유사 가소성 유체는 속도의 기울기와 점도가 반비례하는 거. 그 다음에 빙업 유체는 전단 응력이 일정한 값이 이상이 되어야 유체의 흐름이 일어나는 경우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좀 잘못 설명하고 이렇게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정한 내용으로 좀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